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큰도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나왔습니다. 한때 서울의 디지털 중심지였던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도림역 3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어 접근성은 최고지만 이곳의 지금 모습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물 외관은 아직도 웅장하고 층수도 무려 14층에 달하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1층 상업시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비어있다는 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로 느껴집니다.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중심으로 1층 매장 공간의 4분의 1이 텅 비어있고 바닥엔 3평 정도 되는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공간들은 과거 분양 당시 평당 1억 4천만 원 수준에 거래되었고 개별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를 줬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 원 수준의 경매로 낙찰되는 곳도 있을 만큼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투자처로 각광받던 곳이 이제는 매물로 나와도 외면당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상인들이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만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 임대료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도 이 관리비 부담이 너무 커 입점하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과거엔 이러한 관리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한 지금은 가장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년간 공실 상태로 방치되면 관리비만 약 1천만 원이 누적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매입가가 낮아도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한 조건이 너무나 불리합니다. 실제로 중개사무소에서는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매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입니다. 한 상인은 장사보다는 그냥 투자용으로 샀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상황은 단순히 건물 한 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 유통 구조의 재편,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상품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휴대폰 시장의 중심지였습니다. 페이백, 공짜폰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펼쳐졌고 일시적으로 유동인구도 크게 증가했죠.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러한 구조가 무너지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지금은 공실이 가장 적은 층이 오히려 휴대폰 매장 밀집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조차도 한 구자당 월 임대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비싸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공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일시적 회복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식당이 몰려있는 10층 푸드코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문을 닫은 매장이 늘었고 회전율도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상가 내부 구조가 일부 층에만 손님이 몰리고 나머지 층은 공실로 남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해 보입니다. 식당가의 테이블 배치나 동선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이 없기만 한 건 아닙니다. IT 기기 편집샵이나 노트북 게임기 전문 매장은 여전히 활기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즉 확실한 정체성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상권은 생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점포들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충성 고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크노마트 전체가 하나의 방향성 없이 개별 상가 단위로 흩어져 있다 보니 클러스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층마다 업종 경영이 어려운 관리 규약까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카레집으로 분양받은 곳은 현재도 카레만 팔아야 하고 분식으로 등록된 곳은 분식만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점포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상가 리뉴얼이나 구조 변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메뉴나 업종을 트렌드에 맞게 바꾸려 해도 법적 행정적 장벽에 가로막히는 셈이죠. 관리 규약을 변경하려면 상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 건물 특성상 의견을 모으기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나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구조적 고착 상태에 빠져 혁신을 시도할 여지조차 사라지는 악순환입니다.
공실이 장기화되면 미납 관리비도 쌓입니다.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는 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고 이 역시 신규 투자자를 유입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로 인해 매각이 여러 번 유찰되고 낙찰 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와 맞물리며 이 지역의 상권 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업시설로서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는 테크노마트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곳을 IT 교육시설, 창업 지원 공간, 프리미엄 키즈 카페나 가족 중심 체험 공간 등으로 리브랜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규약 변경, 대대적 리모델링, 그리고 공공 혹은 민간 자본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 일대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와의 수요 맞춤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입지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신도림역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현대백화점이 위치한 디큐브 시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니는 공간으로 만들 여지는 충분합니다. 단순 상업시설이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각자 도생하는 구조로는 변화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방향성 있는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큰돌TV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큰돌TV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